오늘은 상가주택에서 특약사항이 뭐뭐 있는지, 그 다음에 상가주택을 지을 때 공사 부분 중 가장 큰 것들만 한번 추려보면 창호공사, 외벽공사, 싱크대, 엘리베이터, 그 다음에 바닥, 벽체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.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면 건축비를 언제, 어느 시점에 건설회사한테 지불할 것인지, 제가 보기에는 동시이행하면 된다고 봐요. 동시이행. 예를 들어서 골조 공사가 올라간다. 그러면 골조가 1층의 바닥일 때 얼마, 2층 바닥일 때 얼마, 이렇게 지불하면 된다고 봐요. 자, 기초공사할 때 뭐 기초하면서 철근이 들어와야 되겠죠. 다음에 콘크리트가 들어와야 되겠죠. 1층 바닥할 때까지 뭐 계약금에 1억 걸었으면 뭐 1억 5천 걸었다든지, 그러면 그 금액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. 그 공사를. 그 다음에 이제 옥탑까지 2층, 3층, 4층, 5층, 5층이 옥탑이지. 그 철근 비용,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비용, 그 다음에 그 기능공들의 그 품삯,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겠죠. 그럼 만약에 이 골조공사가 뭐 3억 5천 든다. 그러면은 바닥할 때 계약금으로 1억 줬고, 그 다음에 2층 천장할 때 또 1억 5천 주고, 나머지 다 끝내면 이제 옥탑 비용까지 한 5천 정도 더 주는 거죠. 다음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2층 정도 올라갈 때 이 외벽 재료, 내가 무슨 뭐 세라믹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대리석으로 했는지, 이 전체 건축비의 한 10% 정도가 외벽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걸 사올 때 거의 일시불로 줘야 돼요. 요즘은 뭐 나중에 주네, 외상으로 사고 그런 거 없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사올 때 이제 뭐 만약에 12억이다, 13억이다 그러면 1억 3천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돈은 줘야죠. 그래야 돌을 사오든지 외장재를 사올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5천 정도, 1억 3천 정도를 주고 외장재를 사오면 외장재를 붙이죠. 시공은 통상 뭐 한 2주 정도, 3주 정도.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또 이 창호가 들어와야 돼요. 창호도 대략 뭐 이 총 공사비 한 10% 정도가 조금 안 들죠. 뭘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좋은 걸로 했을 때 10% 정도. 그러면 그것도 또 외상으로 안 돼요. 또 돈 줘야 사올 수 있죠. 그래서 다 설치하죠, 이제 창호를.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도 뭐 한 뭐 3,500 전후 그 정도 들어가죠.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큰 거는 거의 다 나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싱크대는 뭐 2층, 3층, 4층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러면 총 신발장까지 해서 얼마 이렇게 딱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하나에 뭐 몇백 들어가죠. 그럼 화장실 꽤 여러 개예요. 1층 2개. 예를 들어서 2층 2개 아니면 3개, 3층도 3개, 4층 2개다 그러면 10개, 옥탑에 하나 있다 그러면 뭐 11개, 12개 이렇게 되죠.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. 그런 거 할 때 돈을 줘야 돼요, 이제 또.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 계약할 때 한 10% 정도. 그러면 주인은 뭐 설계 감리, 파일이 있다 그러면 파일 비용, 기초공사 비용, 그다음에 부가세 하고, 그다음에 이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 정도는 계약금 정도는 들고 있어야죠.
다 나갈 돈이니까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뼈대에서 전체 건축물에 시작할 때 계약금, 2층 천장 올라갈 때 중도금, 예를 들어서 4층 천장 올라갈 때 중도금, 옥탑 올라갈 때 중도금. 몇 대 다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이제 돌값 줘야죠. 그 다음에 창호값도 줘야죠.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싱크대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일한 만큼 건축비를 계약서에 쓰시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. 집도 안 지었는데 3억씩 4억씩 주는 것보다는 지어가면서 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. 그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이죠. 내가 안 줬으니까 주면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돈 주고 나서 지어달라고 하면 안 지어주면 불리한 거죠. 항변권이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반드시 집을 지을 때, 이걸 할 때 돈을 주어서 한 거 보고 그 다음 돈을 지불하라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다 지었어요. 이제 준공이 납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집이든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자 보증증권을 끊어야죠. 보증증권은 이제 이 건축물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, 뭐 3% 이렇게 끊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건축주는 이 집에 입주하고 나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회사가 고쳐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든가 그러면은 본인 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보험료로 청구하면 돼요. 보험금을 청구하면 돼요. 하자 담보 보험을 들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준공 날 때 그걸 잔금 주기 전에 떼어달라고 해야죠. 하자 담보 하자 보증 증권을 발급해 달라고 해야죠. 그래야 내가 주인 그 건축 회사가 안 해줘도 내가 해서 돈을 청구할 수 있죠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 그런데 건설회사가 뭐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하자 있는데 해달라는데 나 모릅니다. 그런 데는 별로 없죠. 다 해줍니다. 안 해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그 정도 하자 다 뭐 책임 잘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공정마다 딱딱 지불했을 때 건축주께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. 하는 만큼만 주시면 되니까요. 이거는 세라믹이네요. 아주 이뻐 보여요. 제 눈에는. 네, 비싼 거죠, 이거. 꽤 비싼 거죠. 전체 건축물을 다 둘러놨어요, 지금. 세라믹으로. 네, 이런 거는 이제 제 눈에는 인조 대리석 정도로 보여요. 인조 대리석. 네.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견적할 때 골조공사, 그 다음에 외벽공사, 이 외벽 돌, 그 다음에 이 창호공사,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죠.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.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.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12개 정도 되는 화장실. 뭐, 요 정도가 이 집을 짓는데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벽지, 바닥, 요 정도 계산하고, 다음에 남는 것들은 별로 큰 게 없어요. 문짝, 그 다음에 뭐 타일 붙이는 거, 화장실 타일 같은 거 잘 골라야 되겠죠. 이제 견적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. 그 다음에 호모토 같은 거, 이런 것들입니다. 그 다음에 출입문, 밖에 1층에 출입문, 이쪽으로 출입한다 그러면 출입문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큰 거는 없다는 거죠. 이게 창호에 다 들어갔던 거고.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내시면 견적 간단해요. 기둥은 뭘로 할 건지 이런 거만 이제 차례대로 큰 거부터 외벽, 창호, 싱크대, 엘리베이터, 화장실, 도배장판, 창문, 저기 이제 출입문, 그 다음에 보일러, 홈워터는 뭘로 할 건지, 요 정도 화장실 위생 도기는 뭘로 할 건지 큰 것만 고르시고 나면요 나중에 작은 것들은
사장님이 잘 모르셔요. 저도 잘 모르고요. 예를 들어서. 뭐, 모를 것도 없어요, 이제. 이 기둥 이런 것들도 어떤 재료를 할 건지 미리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하시고, 이 견적 내실 때는, 상가주택의 견적을 내실 때는 큰 거부터 정하면 나중에 작은 것들은 별거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특약사항은 내가 이 건축비 10매덕 되는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. 대출 받으면 이제 은행에서 어떤 은행은 통장에 일시불로 주인 통장에 넣어주는 데도 있고요. 어떤 데는 층고 올라갈 때마다 2층 얼마 주고 4층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데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주시면 되고, 담보 책임, 하자 담보 책임 증권도 받으셔서 나중에 하자에 대비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멋진 건축 하시기 바랍니다. 멋진 상가주택 건축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은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. 구독. 그 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또 영상 올릴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